사실 이거는 제가 입찰을 하려고 했던 물건이었는데 그러니까 모든 투자 금액을 전세로 뺄 수 있고요. 오히려 투자금이 생길 수도 있는 아파트다. 적어도 7,400만 원의 수익이 나지 않을까. 오히려 수익금이 1억 1,230만 원이 발생된다. 매매 경매 끝났다. 경매는 이제 끝물이다 얘기하시는 분들, 네, 그분들한테 항상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네. 대신 그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믿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인의 삶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하나 물건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제가 입찰을 하려고 했던 물건이었는데 갑작스럽게, 네, 세입자 한 분이 퇴거를 통보하는 바람에 제가 입찰을 못했던 물건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왜 이 물건을 입찰을 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결국 낙찰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못해도 한 7,600만 원 정도의 시세 차익은 거두시지 않을까 생각해서 한번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우선은 제가 놓친 거에 대한 이제 안갚음인 영상이고요. 네. 정확하게 이제 금액을 얼마 쓸지는 조금 고민을 더 해봤어야 됐겠지만 어찌됐던 시세 차익이 확실한 아파트고, 많은 분들이 이제 아파트 경매 먹을 거 없다, 남는 거 없다 얘기하시는데 조금만 시선을 돌리면 정말 이렇게 큰 수익을 한 번에 거둘 수 있고, 저는 제가 봤을 때 이분은, 이거 낙찰받은 분은 실거주일 수도 있겠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 낙찰받은 분 돈 한 푼도 들어가는 투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투자 금액을 전세로 뺄 수 있고요. 오히려 투자금이 생길 수도 있는 아파트다. 그 정도로 아주 매력적인 아파트고, 맨날 이제 경매는 답 없어, 미래 없어, 다 끝났어, 이제 끝물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을 비웃듯 기회가 이렇게 널려 있다고 표현하기 좀 그렇고요. 어찌됐든 기회가 항상 존재한다 라는 내용을 좀 영상으로 남기고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 그 1대1 명품과 예방과 그 다음에 저희 컨설팅 강의에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대박은 대형에서 나온다 말씀을 드리는데요. 가장 그거의 대표 사례일 것 같아서 한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물건 살펴보면서 주삼이가 왜 입찰을 하려고 했고, 어떻게 하면 이런 물건들이 진짜 있구나, 수익이 확실하게 보이는 물건들이 이렇게 진짜 있구나라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고자 영상 준비했습니다. 네. 물건지는 이제 전라남도 여수고요. 신기동에 이제 우린 필류라는 아파트입니다. 네. 제가 평소에 아는 아파트는 아니고, 제가 이제 물건을 검색하다가 야, 이거 대박 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몰래 입찰을 혼자 준비하고 있었죠. 하지만 주말 사이에 제 입장에서는 좀 천재지변 같은 일이 벌어져서, 아니 그 얘기가 잘 되고 있다가 갑자기 나가신다 그래가지고, 근데 계약 기간에 맞춰서 나가신다니까 제가 뭐라 할 말은 없는데, 저로서는 좀 황당한 일이 벌어져서 지금 부랴부랴 자금을 마련하느라고 눈물을 머금고 이 물건을 결국 입찰을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우린 필류 아파트고 102동 604호고요. 거의 50평에 가까울까요 이게? 141이니까 몇 평일까 이게? 52평이네요. 네, 52평에 해당하는 대형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여수임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가 5억 4천에 책정이 됐고, 유찰은 3번 진행돼서 지금 3억 8천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대지는 지분이에요. 대지 지분이니까 상관없고요. 건물은 온전하게 모든 물건이 나와 있고, 그러면 이거 무슨 하자 있는 물건 아니냐? 전혀 없습니다. 보시면 전입세대주 김땡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입일은 21년 1월 29일이고, 그 다음에
권리관계 보시면 제일 먼저 앞서 평가된 게 근저당권. 지금 여기는 땡땡땡땡으로 나와 있는데 은행권이고요. 21년 1월 15일 근저당권에 설정되어 있는 정말 3초 만에 권리 분석이 끝나는 물건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아무래도 전입이 근저당권보다 느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집주인의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집주인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부분. 우리가 아파트 권리 분석을 공부하는 거는 임차인을 보호하냐 안 하냐만 분류해내면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집주인이어서 상관이 없고 또 세입자라고 하더라도 후순위 세입자이기 때문에 뭐 전혀 문제가 되는 물건이 아니고 3초 만에 권리 분석이 끝날 정도로 정말 안전한 물건인데도 무려 3회차나 유찰이 됐다. 그래서 등기부를 한번 볼게요. 등기부고요. 소유권 이전이 우선 그 전에 20년 12월 21일 날 한번 소유자가 바뀌었죠. 맨 처음에는 이제 김땡땡 씨가 2년만 보유하고 매도를 하게 되고요. 박땡땡 씨가 2010년에 이 집을 매수를 했고, 그 다음에 현재 공매를 당한 이제 박땡땡 씨가 2021년 1월 달에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텀이 11년이죠. 그래서 저희 이제 등기부를 통해서 저희 내부 인테리어를 추정했을 때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해서 들어오신 분이고 무려 한 11년 정도의 연식이 있는 사용을 한 집을 매수를 해서 들어왔다. 그런 즉슨 제 생각에는 21년에 인테리어를 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우선은 등기부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단독 소유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근저당권 하나 걸려있고 21년 1월 15일,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다 압류에 대한 해당 내용이고,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김땡땡 씨가 가족일 확률이 제가 봤을 땐 제일 높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근저당권자보다 후순위이기 때문에, 후순위 세입자이기 때문에 뭐 전혀 문제되는 권리가 없다. 그래서 3초 만에 권리 분석이 끝나는 물건이고, 그러니까 3회나 유찰이 돼가지고 이게 만약에 문제 있는 건물이 아니냐, 물건이 아니냐라고 오해하기 쉽지만 그렇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권리관계가 문제가 없는 거면 이렇게 유찰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고 현실에는 이런 물건들이 언제나 존재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공매를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공매는 압류재산, 공매재산 명세만 잘 보시면 뭐 권리 분석하는 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보면은 아까 여땡땡땡이 여주신협이네요. 여수신협이네요. 여수신협이고 개인 근저당도 있는데 나머지 부분들 전혀 신경 쓸 거 없죠. 네, 말소기준 권리가 여수중앙신협이 되고, 그 다음에 임대차가 1월 29일 날 들어와 있으나 후순위이기 때문에 전혀 신경 쓸 거 없다. 그래서 공매재산 명세만 보더라도 전혀 물건에 문제가 없는 물건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진 한번 볼까요? 사진. 네. 아파트 무림 필류라 그래가지고 뭐 신축은 아니에요. 신축은 아닌데 요 당시에 지은 아파트에 되게 퀄리티가 생각보다 좋습니다. 저는 2000년대 후반, 약간 2010년대 초반에 지은 아파트에 컨디션이 그렇게 좀 오래됐어도 절대 나쁘지 않다고 보고, 이렇게 딱 봐도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저렴한 아파트는 아닌 걸로 보이죠. 네. 그래서 문주도 멋있게 돼 있고, 입구도 이렇게 멋있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도어락. 네. 제가 이제 항상 우리 인테리어 추정할 때 도어락을 말씀을 드리는데 도어락이 살짝 애매하기는 해요. 그래서 완전 신형인 도어락을 달았으면은 확실하게 더 내부를 확실히 인테리어를 했겠다고 추정을 할 수가 있겠는데, 도어락은 살짝 애매하긴 한데, 근데 도어락 그 모양을 봤을 때 2000년대지 사용했던 도어락 형태는 아닌 것 같다라고 좀 느낌이 오죠. 그리고 지금 건물이 아주 잘 관리되어 있다. 네, 그래서 도어락도 교체를 한 걸 봐서는 안에 내부 인테리어가 어느 정도 돼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물건은 아주 좋고 좋다. 뷰를 한번 볼까요? 뷰. 지금 우리 동이 102동 604호. 102동이면 제일 앞에 동이죠. 앞에 동이어서 이런 뷰가 나올 것 같은데, 앞에도 저층 아파트가 있어서 뷰도 막힌 거 없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딱 봐도 햇볕도 굉장히 잘 들게 생겼죠. 그래서 아주 위치도 좋고, 또 우리 아파트의 최대 장점은, 우리 아파트래요. 제 것도 아닌데 여기 보시면 바로 초등학교가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초품화 아파트다. 그래서 참 괜찮은 아파트라고 판단을 했고, 위치도 괜찮고, 그리고 전세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잘 받쳐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는 아파트인데, 결국에는 공매라는 점, 그 다음에 대형 아파트라는 점에 따라서 유찰이 많이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입찰을 준비를 했었다가 안타깝게 저는 놓쳤고요. 아무튼 또 재빠르게 또 돈이 되는 거를 파악을 하신 투자자인지 실거주자인지는 모르겠으나 아주 좋은 가격에 낙찰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가격을 한번 분석해 볼게요. 네, 지금 우선 네이버 부동산의 호가를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호가는 우선은 주인이 받고 싶은 가격이죠. 주인이 받고 싶은 가격. 실거래가 되는 가격은 아니고 3층 저층이고요. 2층 저층이 5억 1천, 5억 3천부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층보다 하나 층 아래인 이제 5층이 한 5억 3천 정도에 지금 나와 있다. 그리고 완전 급매다. 진짜 급하신 것 같아요. 빈집이네요, 심지어. 내부도 조금 연식은 있어 보이지만, 근데 딱 봐도 어떤 느낌이죠? 평형도 굉장히 큰 평형인데 내부가 현재 올드하긴 하지만, 물론 이게 인테리어가 된 집인지 안 된 집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인테리어가 좀 된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이런 거는 이 입주 때 인테리어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좀 오래돼 보이긴 하더라도 역시나 고급진 느낌이 난다. 그래서 그런 상태고, 이제 가격이 높은 거는 5억 7천, 5억 8천도 있는데, 우선은 네이버 호가상으로는 한 5억 3천까지 보시면 된다. 그리고 이 아파트를 제가 꼭 하려고 했었던 이유는 보십시오. 우리 지금 나와 있는 거는 52평 물건이고요. 그 밑에 47평 보겠습니다. 47평. 47평이 1층을 제외하고 저층 제외하고 4억 7천부터 나와 있죠. 네, 4억 7천. 그 다음에 마지막 거래도 요건 1, 2층인가 제외하고 4억 2,400까지 5층이 거래가 된 게 있는데, 지금 네이버 호가상에는 4억 7천까지 지금 호가가 나와 있고, 한 평형이 낮은 물건이죠. 근데 보십시오. 지금 최저 입찰가가 얼마다? 3억 8천이었다. 그러면 전에 입찰가는 얼마였냐? 전에도 4억 3,500이었다. 그래서 사실 이때 받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은데 경쟁 없이 받을 수 있었겠죠? 단독으로. 네, 유찰이 됐었고, 저도 그 전까지는 이 아파트를 못 찾고 있다가 한 번 더 유찰이 된 상태에서 저도 발견을 하게 됐고, 입찰을 준비를 하게 됐었죠. 네. 어찌됐든 지금 최저 입찰가는 한 평형 작은 거보다도 저렴한 상태의 가격이 책정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저는 이 물건을 꼭 입찰을 하려고 했었던 거는, 보시면 아파트 전체에 전세 매물이 없다. 그럼 50몇 평이니까 전세 빼는 거 쉽지 않은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대형 평형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가격이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뭐 대형 평형을 꼭 들어와야 되는 전세 수요는 작은 국민 평형보다는 당연히 적겠죠. 근데 제가 이걸 꼭 입찰하려고 했었던 이유는, 보시면 이 동네 자체에 전세 매물이 그렇게 많이 없고요. 전세 매물이 있더라도 정말 오래된 아파트의 작은 평형들만 나와 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아파트에 살아야만 하는 그 수요가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어요. 왜냐면 여기 초등학교를 보내는 수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초등학교를 보내는 아파트에 수요가 있다고 했을 때 다른 작은 평이라도 그 전세 매물이 있다면 당연히 들어가겠지만 전세 매물 자체가 지금 씨가 마른 상황에서 대형 평형이어도 울며 겨자 먹기로 전세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반드시 있을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꼭 입찰을 해야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던 거죠. 우선 호가를 봤고요. 이제 실거래가를 이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한번 뭐 평을 볼까요? 네. 애들 키우기 좋은 최고 아파트다. 초등학교 병원 있어서 좋다. 누가 봐도 살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차도 편하다. 그다음에 뒤로 산행도 가능하고 경기장도 있다. 초등 학부모라면 최적의 입지이다. 당연히 제가 봐도 이 신기 초등학교를 보내는 수요는 이 아파트를 가장 선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고, 우선은 이따가 여수 지역의 이제 아파트 흐름을 한번 살펴볼 건데, 우선 여수 지역이 굉장히 좋지가 않죠. 여순강이 모두 좋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여순강 모두 입주 물량이 많았는데, 지금 입주 물량에서 가장 빠르게 이제 더 이상 공급이 없는 곳은 여수고, 그 여수를 제가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었고, 딱 그 아파트, 그 지역의 아파트가 등장을 해서 입찰을 하려고 했었던 거고요. 가장 마지막 거래는 이제 5억 8천 거래입니다. 5억 8천 거래. 네. 5억 8천의 거래고, 이제 23년 5월 달이어서, 그러니까 이 가격이 지금 뭐 이때쯤 가격이 이후에 거래가 없었다면 이제 시세를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았을 텐데, 23년 5월이면 어느 정도 충분히 조정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제 거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5억 8천 정도 수준에서 뭐 최근에 좀 가격이 다운됐다고 하더라도 한 2, 3천 정도라면 충분히 시세라고 볼 수가 있겠다라고 파악을 했고, 결정적으로 그 밑에 가격, 그 밑에 평형 가격, 자 3월 달에 요거는 1, 2층이니까 제외할게요. 이제 3억대 거래는, 자 107동 5층의 거래가 4억 2,400의 거래가 됐다. 근데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개 평형이 작은 거잖아요. 근데 작은 게 4억 2,400의 거래가 됐는데 지금 우리 물건이 3억 8천까지 떨어졌다. 그러면은 정말 큰 안전 마진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는 물건이라고 판단을 했고, 제가 그래서 입찰을 하려고 했었죠. 네. 어디 갔지? 네, 여기. 그리고 우리가 지금 대형 평형이어서 거래가 많이 없어서 좀 가격을 추정하기가 어려운데, 23년 5월로 돌아가 볼게요. 23년 5월에도 4억 6천에 거래가 됐었고, 그 다음에 뭐 4억 2천에서 4억 6천. 그래서 뭐 이미 최고가 대비해서는 이미 가격이 조정이 많이 받은 가격이고, 그 다음에 23년 5월 달이면 지금의 가격과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다. 왜냐면 지금 4억 2천까지도 거래됐고, 심지어 뭐 4억 6천까지도 거래됐는데, 이거는 특이한 케이스라 뺀다고 하더라도 4억 2천 수준의 거래가 됐다라는 이야기는 2023년 6월달, 5월달과 현재 가격 시세 변화는 크게 없을 수 있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3억 5천에 거래가 됐고, 여기도 한 3억 5천 정도, 3억 7천 정도, 오히려 이때보다 조금 더 올랐네요, 상황이. 예, 그래서 그때 시즌과 비교했을 때 크게 가격 차이는 없을 것 같다. 근데 5억 8천의 거래를 어찌됐든 네이버 부동산 호가상으로는 4억 3천의 가격도 있기 때문에, 뭐 아주 우리가 보수적으로 봤을 때 네이버 호가상보다 저렴하게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한 5억 2천 정도의 수준이면 이 아파트의 급매 시세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 사람도 급매로 지금 던지고 있죠. 근데 거래가 안 된다는 이야기는 이거보다도 저렴해야 되기 때문에 한 4억 2천 정도면 이 아파트의 5억 2천 정도면 시세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우리 물건은 5억 2천 시세 대비해서 3억 8천의 수준이다. 그래서 누가 봐도 이건 시세 차익이 커 보이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지역을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 지역의 지금 흐름이 어떤지를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수 같은 경우에는 공급 물량이 굉장히 많았고 가격이 이미 엄청나게 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여전히 매물들은 많이 쌓여 있는데 이 지역이 이제 앞으로 입주 물량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목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보시면 전세 매물이 엄청난 속도로 소진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더 이상 이 지역에 투자자들이 그렇게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파트뿐만 아니라 아까 신기동이라는 지역, 신기동이라는 지역 자체의 전세 매물 물량도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거기에다 우리 아파트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 아파트는 사실 그렇게 전세 매물이 많지 않은 아파트에다가 그 소진되는 속도도 굉장히 빠른 아파트인 것 같다. 아무리 많았어도 2개 정도, 1개 정도 물건이 있는 아파트고 그 소진 속도도 굉장히 빠른 아파트인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아파트를 투자하기로 한 가장 큰 목적은 전세를 소화하기가 굉장히 수월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 아파트를 투자를 하려고 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입주 물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입주 물량. 제가 이제 투자 지역을 선정할 때 입주 물량을 가장 중점적으로 파악하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래프의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면 21년, 22년, 23년 그리고 19년부터 계속 입주 물량이 많아져요. 2020년을 제외하고 2019년부터 계속 입주 물량이 있었고요. 그 지긋지긋한 입주 물량이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네. 그 얘긴 즉슨 지금까지 여수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은 모두 지금 지옥을 헤매고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옥을 헤매고 있었고 이 지역은 이제 절대 안 된다라는 그 비관에 팽배해져 있을 거고 더 이상 이 지역에 투자를 하려는 수요 자체는 굉장히 적었을 겁니다. 그래서 전세 매물이 그렇게 빠르게 줄어드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앞으로 공급이 없기 때문에 적어도 전세가가 빠지지는 않는다. 그 얘긴 즉슨 내가 전세가보다도 저렴하게 낙찰받을 수만 있다면 안전한 리스크 제로의 투자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수를 올해 연초에 이미 이 지역은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지역으로 분류를 해놨고 제가 요 레이더망에 요 아파트가 걸렸는데 안타깝게 저는 입찰을 못했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내부 인테리어 상태를 추정해 보고자 매수할 당시에 이 사람이 가격을 얼마를 주고 샀는지를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 지금 공매를 당하신 주인분께서는 20년 11월 달에 이 집을 매수를 하셨고요. 가격은 5억 8,500만 원을 매수를 하셨습니다. 근데 한번 보십시오. 그 2달 전에 20년 9월 달에 한층 아래의 집을 5억 2천에 실거래가 됐고 그 석 달 전에도 5억 3천에 거래가 되던 아파트였어요. 그래서 5억 3천에서 5억 2천 정도 거래가 됐고 그 다음에 그 해당하는 월에 1층짜리가 5억 5천에 거래가 되기는 했었는데요. 보시면은 그리고 넉 달 뒤에는 6층짜리가 5억 6천7백 거래가 됐습니다. 그긴 즉슨 보시면 이 아파트를 굉장히 가격을 많이 주고 사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물론 뭐 집이 없었어서 뭐 이 집이 꼭 마음에 들어서 돈을 더 주더라도 샀겠다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인간은 합리적이라는 추정을 해서 추정을 하건데 제가 봤을 때는 인테리어도 상당하게 잘 되어 있을 확률이 꽤나 높다. 왜냐면 이 사람도 바보가 아닌데 이 매수자분도 바보가 아니었을 텐데 그 당시에 이 정도 웃돈을 주고 샀다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내부 인테리어가 굉장히 잘 되어 있을 확률이 높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들어가면서도 인테리어를 또 새로 했을 확률도 굉장히 높다. 우리가 아까 등기부를 통해서 전 사용자가 10년 가까이를 사용했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죠. 그래서 11년 정도 사용한 집을 이제 매수를 했을 때 물론
이 가격을 추정하건대 전 주인이, 그러니까 전 주인이 매수를 하면서 인테리어를 살면서 고쳤을 확률도 있어요. 한 중간에 고쳤다든지 그랬을 확률도 있는데, 어찌됐든 가격적인 부분, 이 사람이 이 5억 8,500에 거래했다라는 이 가격적인 부분, 그 다음에 전 주인과의 매매 그 텀이 10년에 달한다라는 부분을 통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인테리어가 아주 잘 돼 있을 확률도 굉장히 높다라고 추정을 했고, 그래서 더더욱 이 물건을 투자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제가 우리 컨설팅반과 그 다음에 교육 그 1대1 명품 과외반에서 다 교육해드리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부 인테리어를 뭐 보려고 뭐 배를 누른다거나 이런 거 안 하고, 우리는 이런 합리적인 추정을 통해서 우리가 내부 인테리어까지 추정을 하고, 단 우리가 입찰 가격을 쓸 때는 내부 인테리어에 대한 부분은 적용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만약에 문을 땄을 때 진짜 저희가 추정컨대 인테리어가 대박 잘 돼 있다면은 훨씬 더 큰 수익을 거두는 형태로 입찰가를 산정을 한다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정말 이 물건은 괜찮은 물건이다. 그리고 제가 투자를 꼭 해야겠다고 마음 먹었던 물건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낙찰은 얼마에 됐느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 정말 눈앞에 눈물이 가립니다. 아, 이거 정말 제가 먹고 싶었는데, 보시면 전 회차까지 바로 유찰이 됐었는데 이번 회차에 무려 7명이 들어왔고요. 낙찰은 4억 1,890만 원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네. 이분 입장에선 조금 가슴은 쓸하실 것 같아요. 2등이 4억 조금 넘게 썼죠. 4억 100만 원 정도 썼는데 이분 입장에서는 거의 1,700만 원 가까이 더 주기는 했어도 그래도 대박이다. 그래도 대박이다. 그리고 만약에 진짜 이분이 먹었으면 진짜 이거 역대급 낙찰이죠. 자, 인생을 바꾸는 낙찰입니다. 이런 건들이. 그리고 이런 기회가 얼마든지 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뭐 공시가격 1억이야 이런 것들 진짜 막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써서 낙찰 받아가고 막 좌절하시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대박은 대형에 있다. 그리고 지방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항상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분이 얼마나 수익을 남겼는지 한번 역추산을 해볼게요. 요거 제가 이제 엑셀 양식들 항상 공유드리고 있는데, 우선은 낙찰가가 4억 1,890만 원이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급매로 던지더라도 5억 2천에는 매도가 가능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분이 우선 1주택자라고 가정을 했을 때, 2주택까지 해볼까요? 2주택자라고 했을 때 취득세 1.1%를 적용을 받았을 때 라고 책정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요건 대형이어서 농특세 부분이 붙어가지고 1.1은 아니지만 그냥 우리 그냥 알기 쉽게 그냥 1.1이라고 할게요. 그랬을 때 취득세가 한 460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인적공제 넣고, 그 다음에 복비가 나중에 매도할 때 한 200만 원 정도 된다. 그랬을 경우에 양도결정세액은 9,100만 원이고 양도세는 1,700 정도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 물건은 인테리어가 필요 없다고 좀 판단을 했어요. 네, 왜냐면 가격도 그렇고, 그 다음에 취득을 한 시점이, 새로 매수한 사람이 취득을 한 시점이 21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그렇게 인테리어가 필요 없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그냥 이사비 정도, 요 공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사비가 조금 더 후하게 준다고 했을 때 한 300 정도 책정을 했을 때 적어도 7,400만 원의 수익이 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이 아파트에 앞으로 입주 물량이 없는 부분,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 실거래가를 우리가 추정을 했을 때 한 5억 8천까지도 우리가 시세를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생각하면은 무려 수익금이 1억 1,230만 원이 발생된다 라는 정도로 판단을 했었고, 뭐 아주 보수적으로 생각하더라도 한 7,400만 원 정도의 수익은 이 낙찰자가 무려 1,700만 원을 더 썼더라도 그 정도 수익은 거둘 수 있었겠다 판단을 되고, 행여라도 이제 퍽 쓰지 않았던 한 4억 정도 썼던 낙찰자가 낙찰을 받았다 하더라도 거의 8,600, 그 다음에 이거에 우리가 전에 이제 실거래가 정도 매매가가 올라간다고 추정하면은 한 1억 2천까지도 거래가 되지 않았을까.
근데 주3인 이제 다주택자죠. 다주택자. 그래서 12.4%를 반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5억 2천 정도의 매매를 했을 때 다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무려 취득세를 거의 5천만 원 가까이, 예, 4,800으로 해볼까요? 예, 이 사람이 얼마에 샀죠? 4,189만 원. 4,189만 4억 8천. 자, 취득세를 5,200을 내더라도 한 3,800만 원 가까이 수익이 나는 물건이라고 제가 판단을 했고, 그래서 저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 취득세 물론 아깝습니다. 엄청나게 아깝고 정말 낼 때 피눈물 나요. 피눈물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수익이 나는 아파트가 있다. 권리관계가 복잡하다? 전혀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파트들이 지금 널려 있다는 거예요. 아니, 널려 있다는 표현은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항상 있다. 그래서 뭐 매매, 뭐 경매 끝났다, 경매는 뭐 이제 끝물이다 얘기하시는 분들, 네, 그분들한테 항상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네. 대신 그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믿으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대박 아파트들이 항상 있고, 제가 이 아파트는 어쩌면은 돈이 한 푼도 안 들어가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면 여기 보시면 전세 매물들이 이 동네는 거의 없어요. 전세 매물들 아마 없고, 뭐 있어도 지금 진짜 오래된 아파트들, 뭐 이거 76 사이즈면 한 26평 정도 될까요? 22평? 76 사이즈면 요거겠다. 28평 정도 되는 아파트고, 그러니까 만약에 신기초등학교에 다니는 뭐 4인 가족 기준의 아파트가 필요한 전세를 들어올 사람이 필요하면은 선택할 수 있는 아파트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53평이어도 전세 시장에서도 승산이 있겠다. 그러면 내가 전세를 얼마를 받을 것이냐? 전세를 얼마를 받을지는 내 마음이죠. 내 마음입니다. 왜냐면 경쟁 매물이 없잖아요. 경쟁 매물이 없고, 대신 보증보험은 가입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럼 봤을 때 우리 아파트의 KB 시세는 4억 7천입니다. 근데 지금 법이 바뀌어서 4억 7천에 90%, KB 시세 90%까지는 이제 보증보험이 된다. 그러면은 제가 이 물건을 낙찰 받았다면 저는 과감하게 4억 2천까지 전세 매물을 내놓을 것 같아요. 네. 전세 매물을 내놓을 것 같아요. 네. 그 얘긴 즉슨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가 아주 긍정회로를 돌리면, 자, 두 번째 주택을 투자한 사람이다 했을 때 취득세가 46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취득가가 4억 1890이면 거의 내 돈이 들어가지 않은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득가가 전세가보다 낙찰을 싸게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억 2천에 전세를 내놔도 경쟁 매물이 없고, 가장 결정적으로 전세입자가 매물이 없을 때 유일하게 고민하는 부분은 내가 이 돈을 뜯기지 않을까, 그걸 걱정하는데, 자, 4억 2천에 전세를 내면 뭐가 가입이 되죠? 전세보증보험이 가입이 된다. 그러면은 이미 경쟁 매물이 없는 상태에서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투자가 된다. 물론 4억 2천에 나갈지 안 나갈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제가 확답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하지만 경쟁 매물이 없는 상태에서 이 아파트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수요가 있다면 울며 겨자 먹기로 4억 2천을 납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내가 내 돈 한 푼도 들어가지 않는 투자를 하고 나중에 엑시트를 할 때 지금 금매 가격인 가격에 매도를 하더라도 7,400억의 수익이 나고,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 지역을 분석을 했잖아요. 앞으로 입주 물량이 없고 여수, 앞으로 입주 물량이 없다. 그러면은 적어도 급락은 없다라는 이야기죠. 급락은. 그리고 이미 전세 매물은 이미 줄어들기 시작했고, 이 입주 물량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이 가격까지는 수준으로
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금매를 던지더라도 이제 한 7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거둘 수 있고, 만약에 내가 그냥 우리 전고점 뭐 5억 9천까지는 저희가 바라지 않을게요. 네, 5억 9천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우리가 가장 마지막에 실거래된 5억 8천 수준까지만 매매를 할 수만 있다면 무려 수익금이 1억 1,3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내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전세를 세팅해서 모든 투자금을 회수한 다음에 2년을 보유하고 전고점에만 팔면은, 전고점도 아니죠, 전 실거래가만 팔아도 1억 1,300만 원의 수익을 거두는 대박 경매가 이렇게 항시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주삼이가 이거를 투자를 하려고 했었고요. 안타깝게도 네, 요건 놓쳤습니다. 네. 다시 한번 4억 1,890만 원의 낙찰을 받으신 분한테 축하를 드려요. 네. 네. 그래서 주삼이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영상 한번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기회라는 것이 항상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조금만 용기가 있고, 사실 3억 8천짜리 좀 저도 부담되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뭐 2억짜리를 3억 8천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전세금을 통해서 모두 회수할 수 있다. 모든 투자금을. 그래서 이런 지방의 대형 아파트에 대박이 항상 숨어 있다라는 거,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한번 남겨드리고, 자, 주삼이와 함께 이런 대박 아파트들을 사냥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고정 댓글에 저희 컨설팅 과정, 그 다음에 1대1 명품 컨설팅, 그 다음에 온라인 스터디 과정, 다 영상 링크를 걸어놨으니까요. 한번 그 내용도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주삼이와 함께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 주인의 삶이었고요. 오늘 제가 놓치고, 그리고 한번 그냥 제가 낙찰받은 거는 또 잘 안 알려드려요. 아파트까지는. 어떤 분이 뭐 제가 이제 그 분양권 그 세팅한 거 영상 댓글에 뭐 동호수 알려달라고 그랬는데, 예, 제 개인 정보도 소중한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런 물건들을 보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번 물건은. 그래서 제가 아는 지식들을 또 알려드려서 그러니까 저한테 의지하는 게 아닌, 여러분들이 이런 아파트를 직접 찾고 입찰가를 산정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낙찰받고, 그리고 확실하게 제가 이 그래프를 통해, 이 엑셀 파일을 통해서 아예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죠. 저는 아예 수익을 얼마 벌 것까지 계산을 해서 입찰가를 산정을 한다. 그리고 제가 영상 중간중간에 제 정말 담아있는 노하우들 모두 가감없이 풀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 영상만으로 좀 그 주삼이만의 그런 노하우를 공부하시기 좀 어려우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참고하시면 함께 공부하실 수 있으니까요. 도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라도 또 이런 영상들 좀 반응이 좋으면 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제가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